안녕하세요. 실업박물관이 주관하는 마제마을의 사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제마을 가을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숲 해설사 권순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 마제마을 다산 생태공원의 가을은 여러 종의 식물들이 다양한 색의 단풍을 만들어 울긋불긋하고 산사나무, 산수유의 붉은 열매들과 구절초, 슈크령, 무럭새 등 가을 꽃들이 잘 어울려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제마을 가을 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출발! 오, 이 나무 키가 굉장히 크고 품도 굉장히 넓네요. 이곳 공원에는 키가 큰 이태리 포플러가 여러 그루 서식하는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키가 크고 품이 넓어서 그늘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의자도 만들어 놓고 테이블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 쉬어가라고. 네, 맞아요. 물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태리 포플러는 이렇게 강가나 습지에서 잘 자라는데 키도 크고 품도 넓고 그늘도 넓게 만들어주죠. 가을이 되면 황갈색 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루가 키가 비슷하고 오순도순 사형제 같아요. 키가 정말 크죠? 이태리 포플러는 대형 나무로 자라서 까치나 매 같은 포식 조류들이 저 높이 올라가서 먹이를 찾는데 조망대로 이용된다고 하네요. 포플러류는 암수가 딴 그루인데 5월 봄날 하얀 솜털 같은 가루가 날렸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태리 포플러의 암그루인데요. 정작 이 솜털은 눈병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가 아니고 이태리 포플러의 씨앗이라고 하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저도 인제 알았어요. 그렇나요? 이 산사나무 아닌가요?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렸네요. 이곳 공원에는 지금 곳곳에서 산사의 붉은 열매가 익어가면서 가을 분위기를 뽐내고 있는데요. 산사는 5월에 꽃이 피어서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꽃이 하얗게 피어서 깨끗하고 아름답죠. 꽃이 지면 초록의 열매가 맺고 점점 붉어져서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가지요. 이 열매 혹시 먹어봤나요? 네, 저는 먹어봤어요. 그런데 맛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얀 겨울에 눈꽃 속에서 빨간 열매가 잘 보이니 배고픈 새나 동물들에게는 훌륭한 먹이가 되겠죠. 산사나무는 민속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산사나무는 귀신으로부터 집을 지켜준다고 해서 울타리 나무로도 많이 심고요. 하얀 그 깨끗한 꽃을 매달아서 문에 걸어두기도 한다고 하죠. 열매 또한 예로부터 약용, 식용으로 즐겨 사용되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산사 달인 열매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임금님의 소화약으로 사용했다니 그 효능이 대단하겠네요. 정말 좋았겠죠. 산수유 열매가 아주 빨간 게 아주 이쁘네요. 정말 탐스럽게 열렸네요. 봄에 가지마다 작은 노란 꽃들이 다닥다닥 피어 있었어요. 그 꽃진 자리에 초록의 열매가 맺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익어가고 가을이 되면 이렇게 붉게 변하는데 다 익으면 말랑말랑해져요. 이곳 공원에는 봄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가을에는 이렇게 탐스런 빨간 열매가 아름답죠. 저 빨간 열매 때문에 산수유는 꽃을 3번 핀다고 그러던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른 봄에 꽃눈이 벌어지면서 노랗게 피는 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꽃을 자세히 보면 꽃 안에 또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왕관처럼 보이는 꽃이다 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열매의 변색인데 초록의 열매가 노란색이 되고 가을이 되면 붉게 익어서 이 붉은 열매가 추운 겨울을 지나 이듬해 봄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꽃 같다 해서 3번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산수유는 귀중한 약재로도 사용되고 산수유 차로도 즐겨 마셔요.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와 물억새의 모습이 아름답네요. 네, 정말 아름답죠. 억새의 아름다움은 울긋불긋 단풍의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인데요. 억새의 아름다움은 누구 하나 나 여기 있어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는, 꾸미지 않는 수수함이 있어요. 억새는 바람과 함께 살아요. 몸속을 비워서 바람을 채우고 바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죠.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뿌리는 마디를 더 튼튼히 하면서 더 탐스러운 꽃을 피워내요. 바람이 전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갈대와 억새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나요? 자세히 보면 갈대와 억새는 생김새나 색깔, 사는 곳이 다 다른데요. 갈대의 이삭은 줄기에 층을 이루면서 퍼져 있고요. 억새는 줄기 끝에 모여서 피지요. 꽃도 달라요. 갈대는 누런 갈색이고요. 억새는 이렇게 은빛으로 피어난답니다. 사는 곳도 다른데요. 억새는 바람이 지나는 언덕이나 높은 산에서 살고 물가나 습지에서 자리를 잡으면 물억새, 갈대는 물속이나 물가 근처에서 살아요. 저녁 노을이 질 때나 달 밝은 밤에 강변에서 불어온 바람에 그런 몸을 맡기고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그렇겠어요. 수구령 꽃이 많이 피었네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수구령. 좀 그렇죠. 이 수크령은 가을을 대표하는 풀과 식물 중에 하나인데 그령이라는 다른 벽과 식물과 비교해서 억세고 질기다라는 뜻의 남성그령, 수컷그령에서 수크령이 되었다고 해요. 가을에 꽃이삭을 내서 씨앗이 맺히는데 이 모양이 강아지 풀 같기도 하고 긴 브러쉬 같기도 해서 독특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이 벽과 식물들은 만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손을 베일 수가 있어요. 수구령 모습을 보니 고슴도치가 생각나네요. 우리 고슴도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고슴도치 털이 생각나세요? 쭉 빼면 이렇게 고슴도치 같이요. 이렇게. 저도 고슴도치. 자, 날려 볼까요? 하나, 둘, 셋. 이 경사지가 심한 곳이나 절개지에 많이 심어서 무너짐 예방도 하고요. 미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서 조경식물로도 많이 심지요. 구절초 하얀 꽃이 모여 피니까 참 아름답네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구절초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으로 흰빛이 눈부시게 아름다운데요. 그윽한 꽃향기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혹적인 향이 있죠. 구절초라는 이름은 봄에 싹이 나서 5월경에 5마디의 줄기가 자라고 9월 9일에는 9마디가 자라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또 9마디가 자랐을 때 약성분이 가장 좋을 때 채취한다 해서 구절초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구절초는 국화주를 닮아서 마시기도 하고 또 떡을 해먹은 재료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아, 네. 구절초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귀한 먹거리로 쓰였죠. 가을이 되면 끈질긴 생명력으로 곳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죠. TV에 건강이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하에 피어있는 구절초가 뿌리채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구절초와 쑥부쟁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을 여태 걸어왔더니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라는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가을을 대표하는 구절초와 쑥부쟁이는 정말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요. 구절초는 하얀색 꽃에 꽃잎이 동글동글하고 꽃잎과 줄기에서 강한 향이 나고요. 쑥부쟁이는 옅은 보랏빛으로 꽃잎이 가늘고 길면서 길쭉길쭉해요. 구절초에 비해 꽃향이 약한 게 차이점이죠. 가을이 깊어지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아름답네요. 근데 냄새가 많이 나네요. 네, 좀 고약한 냄새가 나죠. 은행나무는 냄새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해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동물 중에서는 은행나무의 번식을 도와줄 매개자가 없고 사람들이 도와서 이렇게 인가 근처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은행나무 꽃을 보았나요? 전 제대로 못 봤어요. 네, 꽃이 있으니 열매가 맺혔겠죠. 은행나무는 암수가 다른 그루인데 암꽃, 수꽃이 다르고 서로가 가까이 있어야 가루바지를 잘 할 수 있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죠. 은행을 나는 좋아해서 자주 먹는 편인데요. 먹어봤나요? 맛있어요. 근데 은행 열매는 독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가을에 대표적인 노란 단풍인 은행나무는 낙엽을 만들면 화려하고 밝은 카펫깃을 만들어주는데요. 부채 모양의 귀여운 노란 나뭇잎과 노랗게 익어가는 열매들은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이죠. 은행나무는 공룡보다도 더 오래전에 지구에 존재해서 메타세콰이어 튤립나무와 함께 화성나무라고도 불리운답니다. 은행나무 잎이 그렇게 완전히 노래서 쭉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노란 비가 내리는 것 같겠죠. 와, 아주 보기 좋겠어요. 그렇겠는데요. 전망대에 올라오니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고 좋은데요. 풀벌레 소리, 새소리, 강물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연의 소리는 항상 들어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아요. 봄, 여름에도 이렇게 여기 전망대에 왔었는데 초록의 식물들이 울긋불긋 색깔을 갈아입고 열매도 붉어지고 있네요. 네, 여름보다 훌쩍 커진 억새와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 포플러 나무 잎들도 봄, 여름을 열심히 살고 곱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강상류로부터 쓸려 내려온 기름진 흙으로 형성된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여러 종류의 새들, 곤충들이 서식하면서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생태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에요. 그렇군요. 좋은 공원이네요. 마제마을의 가을 여행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봄, 여름 꽃진 자리엔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혀 있고 초록의 잎들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은 모습과
억새, 슈크령 등 가을 꽃들도 예쁘게 핀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마제마을의 나무들, 풀들, 새들, 곤충들은 겨울 준비를 하겠죠. 오늘 마제마을의 가을 여행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